여야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MB 사면 뭐 인사 의제마다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MB 사면하지 않았던 이유 김경수 사면에 남겨둔 것이다. 여권 관계자, 윤 당선인 측에서 사면 통해 정치적 거래하려 한다는 인상을 풍긴 건 아니냐. 불쾌한다라는 반응이 나와요. 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장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자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 감사원 감사위원 자리, 핵심 세 자리는 매우 중요한데 예컨대 당선인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 한국은행 총재를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 말에 임명하는 게 맞냐? 6.15 지방선거 앞두고 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도 또 인사해야 되냐? 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문 대통령 측 임기 말 인사는 우리와 협의해달라라고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 측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좀 합의가 안 됐다. 청와대 인사권과 사면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 윤 당선인도 법대로 해라. 임기 말에. 글쎄요, 이거 조선일보 보도긴 한데 정말로 청와대 인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 우리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할 테니 당신도 임기 말 되면 법대로 하라. 이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데요.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향해 이래라 저래라는 행태가 만남을 무산시킨 배경이다. 니 탓 공방까지 지금 서로 벌이고 있는 상황. 이재명 기자. 모든 정권의 임기 말 때 신구 권력의 갈등과 잡음은 존재해 왔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 정권이 재창출할 때도 신구 권력의 갈등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봤던 저 장면, 우리도 임기 말에 법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도 임기 말에 하고 싶은 대로 법대로 해라. 이 말을 정말로 했다면 청와대 관계자 중 누군가가 뭐 더는 안 보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거의 뭐 이 국면 아닙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인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되는데 물론 저는 사실 권성동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끼워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생각합니다. 승자의 미덕이 아닌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자충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둘 다 사면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이미 얘기한 상태에서. 네. 그럼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을 했다. 그럼 당연히 오히려 지지층 반발만 더 나오겠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다 사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신의 폭을 좁혀버렸다. 오히려 자충수를 둔 거다 생각하지만 예. 자, 김대중 당선인이 97년도에 정말로 뭐 민주당에서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는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합니다. 근데 자, 건의한 이유는 분명하죠. 결국은 이제 국민 통합을 건의했는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집권 세력은 김대중 당선인이 왜 건의했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수용했는가를 봐야죠. 예. 왜 수용한 거죠? 당연히 새 정부의 부담을 현직 대통령이 덜어주는 거죠. 그것이 현직 집권 세력의 정치적 배려고 미덕이고 그것이 협치고 그것이 통합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포함해서 차기 정부가 부담 지을 수 있는 것을 현 정부가 덜어주는 건 굉장한 통합이고 협치고 그것이 미덕인 겁니다. 왜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일단 그 점이 하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인사권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아직 임기가 2달 남았다 그래서 새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차관은 임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국정에 중요한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예. 앞으로 새 윤석열 정부랑 같이 일할 총재입니다. 그 총재의 인사권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말을 왜 못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1월 이후에 공공기관장 인사만 27명을 했다는 게 보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임기 말에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인사를 남발하는 게 오히려 이것이 적폐 중에 적폐 아닙니까? 과거 2016년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 인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았던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인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사는 정당한 겁니까?
저는 이것이 적폐죠, 적폐인 거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윤석열 당시에 뭐 후보가 적폐청사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임기 말 보훈성 인사로 불리는 인사들을 자제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의 어떤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워낙 강도 높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전윤기 의원의 어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적폐 중에 적폐다.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 선관위원 그리고 감사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고 매우 중요한 기관 장급의 인사를 정말로 협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적폐 중에 적폐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인데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니들 의견 안 들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겠어. 인사할 거야. 이런 기류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합과 포용을 위해서 다음 정부를 이제 새 정부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치적인 이념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기자의 말 중에 일부분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운신의 폭을 다 좁혀놓은 상태에서 청와대에다가 압박하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인사권 문제도 더 불거졌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이 공직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런 건의 인사권은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할 때 윤석열 그 인수위에서 요구할 때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압박하는 그림이 되니까 이 실무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세 가지 요직은 반드시 뭐 인사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1월에 인사를 말씀해 주신 건 사실 대선 전에 인사가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어저께 김영주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법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예단해서 판단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로 어려운 난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좀 꼬여버렸다.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꼬였다. 아니 꼭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끌고 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김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알박기 인사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에 그야말로 편파 인사가 만연해 버렸다. 이 업보들 이제는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자,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들만 도처에 보더라도 이건 상식밖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김경원 원내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의 반응을 들어보면 민주당도 굉장히 야당이 된 민주당도 격앙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참여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도 아마 선거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만 반쪽 해결이 된 거죠. 퇴임하시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시는 게 결자해지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서도 민주당에서는 사면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라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둔 자가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가둔 건 아니죠.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상의 문이 아예 닫힌 건 아니다라는 실무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장제원 실장입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라인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열,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사면 요청의 권한은 대통령이 그런 걸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청와대하고 우리하고 약속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래서 시간을 좀 더 받자. 아직까지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장제원 실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완전히 무산이 아니라 연기로 발표를 한 거겠지요.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출신이잖아요. 결국은 좁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랑 아까 말했던 한국은행 총재 등의 주요 인사 요거를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못한 채로 갈 길 가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오늘 드립니다. 사면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섣불리 사면을 감행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이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상존해 왔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정된 형에 비해 복역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범죄 전체를 주도한 정도, 죄질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 정도에 비춰보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충분히 사면할 수 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사면을 염두에 둔 정치적 거래라는 이슈가 덮어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국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권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면 문제는 숙고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는 결국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 인사를 새 정부와 협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태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어느 정도 새 정부가 들어설 시점이 되면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도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권에서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이 기존 정권에서 임명된 상태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을 새로 임명하고 싶은데 그전에 임명됐던 공기관장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가 되기에 이릅니다. 사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조정 과정이 법적 판단이 대상이 될 것인가 아마 처음으로 문제가 된 사안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확정 판결을 통해서 죄가 된다는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죄지요. 예. 그렇다면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그 이전 정부가 임명해놓은 공공기관장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이 분명하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에 공공기관장 인사를 새 정부 의사에 맞게 미리 조율해 줄 것을 더 간절히 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 이전의 정부 이양 과정보다도 더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 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양측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요직이고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국민적 상식을 양쪽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양측 모두 다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